네, 자, 오늘 대망의 NBA 파이널 4차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2024년 파이널 가운데 유일하게 주말에 열린 파이널 4차전이었는데 셀틱스가 시리즈 전적 3대0으로 앞서고 있죠. 자, 경기 장소는 댈러스 홈이고 댈러스가 탈락 위기에 놓였는데 자, 과연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함께 리뷰로 만나보시죠. 자, 경기 장소는 댈러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고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보스턴은 드루 할러데이, 데릭 화이트,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알 호포드고요.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데릭 존스 주니어, PJ 워싱턴 주니어, 데니얼 개포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 5의 변화는 없고요. 포르징기스의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초반에 돈치치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슈팅 던지고 나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지 않고 바로바로 백코트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심판 쳐다보지도 않고 백코트. 자, 그리고 라이블리이세의 석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블리이세가 3점을 거의 안 던지는 선수니까. 그런데 라이블리이세가 여러 NBA 팀들과 워크아웃을 했을 때 그때 3점을 빵빵 던져서 많은 팀들이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블리이세가 경기 전에 슛 어라운드 할 때도 굉장히 3점을 많이 쏩니다. 그리고 확률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NBA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3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물론 데릭 라이블리 2세가 이번 정규 시즌 동안 3점 시도 개수 2개 던져서 빵개였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에서는 3점을 하나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루카 돈치치의 패스를 받고 3점을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이게 조 마졸라 감독의 수비 전술 전략을 엄청나게 바꾸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3점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테이텀이 원래 빅맨 수비를 맡죠. 그래서 라이블리 2세를 맡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페인트 존을 패킹해서 돈치치의 인사이드 공략을 막기 위함이죠. 그런데 보시면 테이텀이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돈치치가 보통은 이렇게 패스를 주는데 다시 리턴 패스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치치가 외곽으로 빠져서 다시 라이블리 2세는 그냥 볼 셔틀을 하는 거야. 그런데 테이텀이 지금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바로 라이블리 2세가 던져버립니다.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서 돈치치가 이렇게 인사이드 공략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돈치치는 수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절대 더블팀을 가지 않는 게 보스턴의 수비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샘 하우저나 테이텀이 더블팀을 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치고 가다가 베이스라인 쪽으로 도니까 더블팀을 못 오게끔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가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돈치치를 막을 수 있는 덩치는 안 됩니다. 미치지 못해요. 자, 그래서 획 돌아서 베이스라인 쪽으로 백보드 샷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왜 와이드 오픈 기회가 났을까요? 자, 제가 저번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스턴은 어떤 식으로든 더블팀을 안 가요. 그런데 돈치치가 그 더블팀을 이끄는 게 그만의 능력인 거죠. 볼까요? 자, 여기서 제일런 브라운이 내일보다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더블팀 들어갈 거면 확실하게 들어가던가 아니면 소프트 더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돌았을 때 그 스텝이 밟히는 지점 한 이 위치에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제일런 브라운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아주 밀크부단한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 거면 가고 아니면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자, 돌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만큼의 거리가 있죠. 이거 리커버 될까요? 되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석점을 얻어맞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돈치치가 볼을 놓치는 데 보였지만 어빙이 살렸고 이걸 돈치치가 리턴 패스로 받고 2점 앤드원. 자, 그리고 트리플 스트랩 공격도 성공을 합니다. 자, 돈치치가 지금도 보시면 더블팀을 굉장히 간을 잘 보는 거죠. 들어왔을 때 호포드는 도와주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본인이 지금 어빙도 얘기를 하죠. 엑섬이 비었어. 그런데 자, 시선이 어디 봅니까? 시선은 외곽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곧바로 올라가는 역으로 공략하는 장면이고요. 이번에는 하우저 데리고 들어가서 미드레인지 게임. 이번에는 화이트 데리고 들어가서 푸시샷. 자, 그리고 클리바의 석점인데 이 장면이 결정적이에요. 지금 뒤에는 제가 거의 멈추지 않을 거니까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알 호포드를 막습니다. 그렇죠? 알 호포드가 막는데 클리바는 라이블리스의 스크린 받고 돌아 나와요. 마치 슈팅가드 같은 움직임이죠. 그래서 점프 패스 석점. 여기서 뭐 61점짜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후반 시작과 동시에 브라운 놓쳤고 페이스 푸시. 댈러스는 속도전에 강한 선수죠. 강한 팀이죠. 그리고 아주 쉬운 플로터 패스 페이크 그리고 올려놓으면서 2점 아주 손쉽게
돈치치가 득점을 올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치치는 퇴근했어요. 29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0항의, 그 다음에 0 백코트 안함. 네, 그래서 돈치치가 3차전 끝나고 문제가 됐던 수비 안 하는 거, 백코트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항의하는 거, 이거 세 가지가 전부 다 제로에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만 집중한 거죠. 경기 내적인 부분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맹활약했습니다. 카이리 어빙도 기립박수를 받았고요. 승리를 확신하는 제스처죠. 자, 이제 남은 건 가비지 게임인데 하더웨이 주니어가 파이널 첫 27분 동안 무득점이었는데 3점을 폭발시킵니다. 자, 그리고 세 개째, 자, 팀 하더웨이 주니어의 아버지죠. 킬러 크로스오버라는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웃는 거는 아들이 잘해서 당연히 웃는 거죠. 근데 팀 하더웨이 주니어의 아버지는 항상 댈러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저는 솔직히 아빠라면 나서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론조볼 아버지, 그 다음에 자리 로카퍼 아버지가 나서서 좋은 경우 없거든요. 그런데 하더웨이 주니어도 아버지가 입이 방정이에요. 본인이 하는 팟캐스트에서 댈러스를 너무 많이 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들의 활약은 반색을 하겠지만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는 건 별로다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시리즈 3대1이 됐고요. 댈러스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오늘 보스턴 한번 볼까요? 테이텀 15점. 후반 들어서는 득점 없었고 파울 4개로 3쿼터에 이미 파울 트러블, 그리고 데니얼 게포드에게 당했던 떡블락 이후에 루즈볼 파울이 있었습니다. 3쿼터 제대로 못 뛰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알 호포드도 3득점에 어시스트 4개, 드루 할러데이 10점에 그쳤고요. 그 다음에 턴오버가 5개였습니다. 드루 할러데이가 이번 파이널 들어서 턴오버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클리블랜드의 캐벌리어스와의 경기에서도 시리즈 막판부터 실책이 아예 없었는데 오늘 턴오버가 5개였습니다. 댈러스 수비가 좋았고 보스턴이 절실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데릭 화이트도 오늘 저점이었습니다. 6점.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 10득점에 2어시스트. 자, 이렇게 되면 파이널 MVP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보스턴이 질 수도 있는 일이고. 자, 그리고 벤치를 살펴보면 샘 하우저가 오늘 14득점, 가비지 타임 때 많이 뛰고 슛도 많이 던졌던 페이튼 프리차드가 11점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84점으로 현대 농구 못 이깁니다. 그리고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원투펀치가 단 25점에 머물렀습니다. 자, 반면 댈러스는 오늘 원투펀치 카이리 어빙과 루카 돈치치가 50득점, 11어시스트, 그 다음에 단 2턴오버. 카이리 어빙이야 원래 심판 판정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지 않는 인물인데, 다만 득점의 볼륨 자체가 1, 2차전 워낙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홈에서 열린 3, 4차전은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고 오늘 야투로만 21점 넣었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 한번 볼게요. 오늘 3점은 못 넣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교체되기 전에 3점을 2개 무리해서 던지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오늘 고무적인 부분은 턴오버 하나, 그 다음에 29득점, 스틸이 3개였습니다. 어시스트는 평소에 비해 적었지만 스틸이 3개였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스턴이 루카 돈치치에게 굉장히 많은 돌파 수비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한 경기에 13번의 돌파 시도를 감행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돈치치가 수비 구멍으로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3스틸 1턴오버도 돋보였지만 오늘 돈치치는 수비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심판 판정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저희가 어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솔직히 말해서 6반칙 퇴장당했을 때 6번째 반칙에 대해서 나는 불만은 있지만 내가 접근 방법을 바꾸겠다. 좀 더 경기를 즐기면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본인의 계획을 실행했어요. 심판 판정에 동요하지 않고, 그리고 동료들과의 플레이에만 점점 신경을 썼고,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나는 사람들의 비판, 언론들의 비판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나는 우리 팀이 이기는 데에만 집중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벤치의 활약도 고무적이었죠. 클리바가 3점 한 방을 꽂아 넣었고요. 팀 하더웨이 주니어 12분 뛰면서 3점 5개, 15점을 몰아넣었습니다. 데릭 라이블리 2세 최연소 파이널 더블더블을 달성했는데 오늘도 더블더블, 11득점에 12리바운드, 데니얼 게포드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늘 단테 엑선 빼놓을 수 없죠. 오늘 10득점에 2리바운드, 또 조시 그린 오늘 득점은 3점이었지만 리바운드가 무려 5개였고 수비 로테이트에서도 구멍이 나질 않았습니다. 즉 댈러스는 오늘 케번 루니가 이야기했었던 롤 플레이어들을 인볼브 시키는, 참여시키는 그런 공격을 많이 했었죠. 자, 그리고 돈치치는 3차전 끝나고 나서 파울아웃 당한 것에 대해서 팀원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해요. 본인이 플레이오프에서 처음 기록한 6반칙 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접근 방법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돈치치는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계속된 실수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을 묵과하지 않고 내가 고집부리면 이게 나만의 방식이고 나는 이걸로 지금 NBA 최고 스타가 된 건데 뭔 상관이야. 사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돈치치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경기에만 딱 집중을 하면서 팀을 수렁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이제 돈치치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보스턴 TD 가든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6차전을 댈러스 홈에서 펼치는 것이겠죠. 일단 0대3 상황에서 0대4로 진 팀이 15번 중에 9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결국에는 0대3에서 0대4로 진 경우가 가장 많긴 했지만 또 1차전을 잡아낸 팀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주 좁은 관문을 댈러스가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TD 가든 원정에서 열리는 5차전을 잡아낸다면 6차전은 본인들의 홈이에요.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집중력과 동기부여가 남다를 수밖에 없겠고 보스턴의 오늘 경기는 보스턴이 원하는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브 앤 킥, 그 다음에 스위치를 강요한 이후에 미스매치 공략, 추가적인 엑스트라 패스, 또 스윙 이런 공격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오프볼 스크린 거의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결국 스타 파워거든요.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5차전, 자 오늘 6월 18일 화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자,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면서 보스턴의 18번째 챔피언십을 견인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 18일 저는 역시나 또 중계를 합니다. TV 중계하고 와서 만약에 보스턴이 이기면 시즌 엔딩 라방, 만약에 댈러스가 이기더라도 파이널 5차전 리뷰 겸 또 라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주말에 저희 컨텐츠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